자, 보죠. 13번. 13번. 13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알맞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13번 문제는 많이 맞추셨어요. 하나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이게 원래는 상난이도 문제로 기억은 아는 거죠. 당연히 분할할 때 사업 시행 지구의 면적은 각각 얼마죠? 1만. 이거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니은이 이제 새롭게 부른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해설해 보시면 복합기능 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규모가 도시개발법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규모가 큰 규모 하면 얼마예요? 330만. 그래서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나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규모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 14번. 14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겁니다. 14번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14번 문제는 당연히 맞춰주셨는데 의외로 이거도 반 정도밖에 못 맞췄어요. 보면 일단 이거 나오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체크하셔야 되겠어요? 숫자죠. 숫자 2개. 일단 사업 착수 나오면 몇 년 이내 해야 돼요? 2년이죠. 2년. 사업 착수는 2년이에요. 그래서 2년 이내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안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몇 년 이내? 1년이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1, 2, 3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 2, 3. 그래서 이것도 1년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 부분이 틀리게 되고 리얼하고 디귿은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 취소. 그렇죠? 왜냐하면 행정처분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이거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부도나 파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부분. 뭐요? 왜 기억 디귿? 잘못 나왔죠? 리언하고 디귿. 그럼 아마 프린터는 제대로 나왔을 거예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 문제인데 15번 문제도 많이 틀렸습니다. 15번 문제도.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일단 1번 딱 보시면 1번은 여러분이 아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 나오면 원래는 국장인데 이 환지 계획에서 기준 나오면 뭐죠? 국토교통부 0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1번은 무조건 제끼게 되죠. 2번 시행자는 과소 토지 등에 대해서 2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지 후 하나의 토지나 구역 이건 여러분이 처음 보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3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환지 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여러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4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3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한다. 이것도 애매해요. 넘어갑니다. 5번 행정청이 시행자가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처분을 법률에 정한다. 이것도 애매해요. 그럼 여기서 2번, 4번, 5번 부분이 여러분이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4번을 딱 봅니다. 4번을 딱 보면서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된 후 30일 이내 등기소 부분에 등기한다 이런 내용은 30일 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번도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2번이냐 3번, 5번이냐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서 2번 부분이냐 5번이냐 고민하면서 5번 처음 보니까 5번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도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보시면 4번이 답입니다. 이게 30일이 아니에요. 그럼 며칠요? 며칠? 일단은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2번하고 5번 부분에 관한 형태 중에 보시면 2번 보세요. 시행자는 과소 토지 등에 대해서 2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보세요. 과소 토지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럼 과소 토지가 되면 하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가 2개를 합쳐가지고 그렇죠? 환지한 후에 하나의 토지나 구분 건축물에 공유해가지고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시행자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면 다른데 지금 시행자가 누구래요? 행정청이랍니다. 그러면
채비지나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4번이 답인데 4번을 왜 여러분이 30일이라고 생각하냐면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여기서 워낙 많이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조합 설립할 때마다 조합 설립할 때마다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며칠? 30일. 30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 소리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이걸 워낙 많이 봐가지고 등기하면 30일이겠다 이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환지 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14일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거나 토지에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간이 뭐 60일 이렇게 길진 않아요. 어떠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4일. 그 다음 16번. 16번 문제인데 16번 문제는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어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물어봤는데요. 많이 틀렸어요. 일단은 1번을 딱 읽는 순간에 1번 부분은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좀 그렇는데 근데 1번은 설명을 한번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2번 부분을 딱 보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2번 보자마자 옳거니 그렇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비 보상, 토지보상법에 할 때는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렇지.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 본다 하고 2번을 답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실시계획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토지보상법으로 인정하고 고시가 있었던 거로 보는 경우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 도시개발법에서는 수용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이라고 얘기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헷갈릴 것 같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3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3번은 당연히 제끼는 거죠. 4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 전체면 얼마예요 이거? 3분의 1. 이건 뭐 워낙 많이 아시죠. 제끼죠. 5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해서 지정권자의 승인받아야 된다. 그렇죠. 제출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1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것들만 모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3번, 4번은 무조건 아닌 거고 1번 부분은 설명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고시된 고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면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 시행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우리가 먼저 분양을 한다든지 뭘 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많이 설치할 수 있지. 그거예요. 맞는 거예요.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아까 얘기했죠. 실시계획. 이거죠.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2회 할 때 한 거라고. 이게 헷갈리면 안 되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나올 때 이때 수용할 때는 실시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뭐일 때는 도시개발법일 때는 토지 수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수용 또는 사용하는 대상이 되는 토지의 뭐죠?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을 통해서 사업 인정과 그 고시가 있었던 거 본다고 얘기했잖아.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틀린 거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아니에요. 수용하는 부분에 뭐 해야 돼? 토지 세부 목록이 돼야지. 그렇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5번 얘기했죠. 5번도 누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 이거. 이 부분. 조성토지 할 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 실시하고 공급계획의 지정권자에 뭐 한다고요? 제출한다고. 승인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 조심하시라고 백선하면서도 그만큼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 됐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이건 틀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리면 안 되는 거를 틀려주지 않았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이 3회는 고득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면 아 이거 내가 맞출 수 있는데 하고 한번 체크해놓고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와야 되는지 확인해요. 그게 여러분 목표 점수였으니까. 무슨 아세요? 다 하고 난 뒤에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내가 맞출 수도 있던 거네 하고 했을 때 점수가 나온다고. 그럼 거기서 내가 몇 점이 지금 줄어드는지 확인하시라고. 틀려야 되는 문제들 말고. 아시겠죠? 그 다음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많이 맞추셨습니다. 동의자수 산정의 방법인데 이거 뭐 많이 맞추시죠. 일단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 제외 포함. 제외해서 산정하면 포함입니까? 포함이죠. 국토계획법에서는 제외. 국토계획법에서는 제외. 도시개발법에서 국공유지는 뭐죠? 포함. 그래서 기억 틀렸지. 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기존 걸로 해요? 변경으로 해야 돼요? 기존 거. 기존 걸로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면 원래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하는 게 맞는데 순서상에서 사유지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국공유지를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국공유지를 뭐 하고 제외하고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및 당연하죠. 사유를 하는데 국공유지를 포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위에 있는 제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지 적용 지역의 법적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독립하는 후에 그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점수 주는 겁니다. 이거는 18번 문제 많이 맞추셨습니다. 도시개발 채권 이거는 뭐 이제 뭐 안 속죠. 여러분 틀린 것은 1번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행총에 대해서 국장 서임한다. 바로 나오죠. 제가 얘기했죠. 뭐 나오면 앞에 뭐 나오면 도시개발 채권 하나 있고 또 뭐 있어요? 도시 나오는 거 하나 더 있었죠.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할 때 나오는 채권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수용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때 나온 채권도 도시잖아요. 그럼 도시는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도시 나오면 무조건 지방자치단체. 대표적으로 시도지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거는.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권 발행총에 대해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행정안전부 장관. 국장 나오는 건 누구예요? 주택 상환 사채. 아시겠죠? 주택만 사채고 나머지 다 채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틀리시면 안 돼요.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한일부 기산에서 원금 5년, 이자 2년. 3번. 국토개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는 거 맞죠? 이 경우가 하나 더 있죠.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잖아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 공공일대 이거 두 가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도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되고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형질 변경하는 경우도 매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 채권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개발, 무기개발 이것만 무기, 나머지는 다 기명.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의 상한은 5년부터 몇 년? 10년. 20년 아니에요. 10년까지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정비법에서 처음 시작하는 건데
19문제 틀리시면 안 돼. 근데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반 정도가 맞아요. 이건 거의 한 80% 나와야 되는데 반 정도밖에 못 맞췄어요. 노후불량 건축물이에요. 노후불량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놨는데 일단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서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맞죠? 두 번째, 내진 성능을 확보되지 아니한 건물 중에서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나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맞죠? 그리고 이제 디귿하고 니을에서 숫자에서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거 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 노후불량 건물에서 건물의 수명 언제 사망한다고 그랬어요? 수명이 사망하는 거잖아요. 사망이 뭐예요? 4조 4. 그게 40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건물을 준공 1부터 시작해서 40년까지 사용. 이게 수명이죠, 수명. 사망, 40년. 그렇죠? 근데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요.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든대요. 그럼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지. 그렇게 되는 경우를 노후불량 건축물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언제부터 이게 노후불량이 되냐 그 얘기죠. 그러면 40년 기간으로 봤을 때 딱 반. 20년부터 시작한다. 20년 지나면 노후불량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20년 딱 잘라서 하기 힘드니까 20에서 한 얼마? 30년 사이에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기간이 지나는 경우. 이렇게 된 거죠. 답은 5번.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맞추라고 낸 문제 아니에요. 20번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딱 보자마자 기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X. 이건 X.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재개발 사업 등의 시행 방식 전환. 여러분들 정비 사업에 있어서 시행 방식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 재개발 사업. 그다음 재건축 사업.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걸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방식이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의율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엄청나게 높아야죠.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동의율이 나옵니다. 얼마?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 시장, 군수 등은 사업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어서 재개발 사업 시행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시행 방식을 전환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이런 시행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요,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 절차에 관하여 관리 처분 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됩니다. 다 시행 방식에 대해서 전환하기 위해서. 3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해서, 이건 이제 일부만 할 때, 일부에 대해서 시행 방식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다른 방식 원래대로 가는데 일부를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다른 거는 그 방식 그대로 준공검사 받으면 돼요. 준공인가 받으면 되고 이것만 바꿔가지고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거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사 완료 고시를 하면 된다. 이게 뭐예요?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은. 원래 하고 있던 사업 시행 방식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럼 아까 일부를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부는 어떻게 하느냐? 전환하려는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 방식 전환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뭐 별도로 뭐 틀린 게 없어요. 그 다음, 공사 완료 고시를 한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따라 이전이 된 것으로 보겠다. 뭐 일반이에요. 그죠? 5번인데 5번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정비 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허 시행 방법으로, 시행 방식이 아니고 뭐죠? 뭐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수수료 계량 방식, 관리처분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중에서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서 공급하는 시행 방법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전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다른 방법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시행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죠. 시행 방식을 전환하는 게 아니죠. 시행 방식 중에 있는 시행 방법을 바꾸는 거죠. 그럼 이거는 5분의 4까지 필요하냐고요. 5분의 4까지는 필요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답은 5번이 돼요. 3분의 2. 그래서 20번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내 문제니까 틀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21번 문제. 21번 문제인데 21번 문제는 많이 맞추셨습니다. 21번 문제 많이 맞추셨어요. 총애미, 대연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하고 나왔어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총회 의견은 조합원의 뭐로?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거 맞죠? 그리고 정비사업비가 얼마 이상 늘어날 때 10%죠. 10%. 100분의 10. 10%.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때는 항상 나오지만 원래 가반수인데 뭔가 조건이 나오면 얼마? 3분의 2. 여기. 예. 피곤하면 주무셔도 되는데. 예. 피곤하면 주무셔도 돼요. 예.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해서 의결한 거 맞죠? 그 다음 대회는 조합원의 얼마?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다만 조합원이 뭐죠?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거 맞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건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거라서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히 맞춰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22번 문제. 22번 문제인데 22번 문제 많이 틀렸어요. 22번 문제 많이 틀렸습니다. 정답률이 38%, 36% 정도밖에 안 되니까 되게 많이 틀렸습니다. 정비계획 순위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단 1번 딱 보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하는 자가 입안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 실시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솔직히 동그라미 1번을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겁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던 거라서 이거 나오면 이 숫자를 너무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조심해 달라고 3분의 2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지금 입안권자가 원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을 하면 되는데 누가요? 그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요구할 때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0분의 1이었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안전진단에서 10분의 1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2번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입안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일로부터 60일 이내 정비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한제에 통보해야 돼.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죠. 이건. 그 다음에 3번 정비계획에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리, 의무 등이 포함돼야 된다. 이것도 애매하죠. 그 다음에 4번 광역시의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 지정한다. 정비구역 지정한 지정권자예요. 이것도 애매해요. 5번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은 5번은 확실히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놨는데 왜 주택조합을 지역주택조합을 하냐고. 하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법으로 먼저 정해놓은 거예요.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진 곳에는 지역주택조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할 수 없죠. 5번은 확실해요. 그럼 1번 분에서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은 이거 3분의 2 이상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10분의 1. 이거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2번은 처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입안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입안 제한이 있어요. 그럼 제한이 있으면 제한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거는 45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45일 나오는 건 뭐예요? 45일 나오는 건 어디서 나와요? 국토계획법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주민이 위반하는 경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위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일로부터 60일 이내 정비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한제 통 맞습니다. 아, 2번이 답이에요. 그럼 2번 몰랐다 할지라도 이거 알고 중요한 거는 3번하고 4번을 알아야지만 2번의 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모르니까 2번에서 주춤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뭐예요? 정말 3번을 모르느냐 여러분이? 정비계획 부분에 있어서 이거죠, 이거.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내용이 정비구역 및 그 면적, 환경보정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건축물의 건축선인데 여기 보시면 누가 나와요? 아니 정비계획에서 조합원의 권리하고 의무를 왜 하냐고. 이거 어디서 해야 돼요? 정관에서 해야지. 무슨 말이세요? 조합원에 대한 권리하고 의무는 해당되는 건 정관에서 해야죠. 정관에서. 정비계획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본서 하면서 이거 아닙니다 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4번. 더욱더 그거 한 거는 4번이에요. 제가. 정비법은 더 이상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 얘기했죠. 정비법의 권한권자는 어떻게 돼요? 이거죠, 이거. 위에.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계획 위에서 정하죠. 그 다음에 밑에서 뭐 하죠? 정비계획의 입안계획. 입안을 하죠. 그리고 다시 위로 가서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정비계획 구역을 정합니다. 정했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사업 실시되면 쭉 가죠. 그럼 여기는 다 뭐예요? 시장, 군수 등이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쫙 하는 거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쫙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 군수 등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 여기는 뭐예요? 그럼 두 번째 서열 도시군이 도시군. 도시군이면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불러주세요. 특별, 시장, 광역, 시장, 그 다음 특별, 자치, 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맞나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본 계획을 짤 때는 규모가 적은 뭐는 할 필요가 없다. 군수만 제외되죠. 여기서. 안 들어가죠. 여기는 군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기 군수 들어가요. 근데 여기 군수가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예요? 아니죠. 도 밑에 있는 군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광역시 밑에 있는 도는 군수는 아닙니다 하고 적어놨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광역시 군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틀린 거죠. 광역시 군수라서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광역시 군수 제외한 나머지는 맞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번, 3번, 4번, 5번은 다 아는 겁니다. 이걸 알고 2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는. 2번을 알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됐나요? 이렇게.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조금 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23번. 23번 문제는 되게 많이 맞추셨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인데 1번 딱 보시면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서 대지 또는 건축물 적정 규모하는 거 맞죠? 두 번째,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물에 분할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세 번째, 그 다음에 한 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하나 이상 되더라도 1주택이 원칙이죠. 1주택 공급한다. 네 번째,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양 설계는 뭐 한 뒤에 하는 거예요.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이 시작하는 날이 아니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 끝나는 날. 만료하는 날입니다. 과밀 억제권요. 원래
재건축 사업이면 과밀업체권역이 아니고 재건축 사업이면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하면 돼요. 근데 앞에다 뭐라고 그랬어요? 과밀업체권역이라고 했죠. 과밀업체권역이 나오면 몇 주택까지? 3주택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4번. 이건 틀리라고 내 문제입니다. 24번은. 이건 틀리라고 내 문제예요. 이렇게 해설해 보시면 쭉 나올 거예요. 해설 보시면 나옵니다. 틀리라고 내 문제만 또 악착같이 맞추시는 분도 있어요. 예. 맞춰야 될 문제는 안 맞추고. 예. 정비사업 전문,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맞출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병행해서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비사업 설계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땄다고요. 근데 설계를 맡은 자가 다시 시공까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공은 다른 업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세요? 같이 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설계한 사람이 시공하면 설계 방식도 안 할 수 있죠. 설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철근을 5개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시공할 때는 4개만 집어넣어도 되죠. 왜? 설계하는 사람이 시공자인데 누가 감시해요? 그래서 설계하는 자가 시공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비사업이니까 이렇게 병행할 수 없다는 걸 법으로 정해놨지만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하는 자가 시공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내서 건설법상 그게 뭐죠? 아예 금지가 돼 있어요. 시공하는 자가 설계하는 자가 시공을 하면 말도 안 되니까 감시하는 감리 역할을 한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철거라든지 설계라든지 시공이 회계 감사 당연한 거죠. 예. 이런 내용들은 병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다 해당돼요. 5번.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까지가 정비법이고 이제 농지법 들어갈게요. 농지법 2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39번 보세요. 39번 문제는 맞춰주셔야 되는데 의외로 39번 문제도 한 40% 정도는 틀렸어요. 40번 문제를 틀린 거는 이해하는데 39번 문제는 맞춰주셔야 되죠.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1번. 일단은 전이나 지목이 전이나 답이나 가수원이면 농지 맞죠? 그리고 혹시라도 전이나 답이나 가수원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 맞죠? 1번 맞는 거예요. 2번. 다능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유지, 제방, 수로, 농로, 양배수시설의 부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요? 농지를 보죠. 그 부지 자체를.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 전, 답, 가수원이 아니면 농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능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하는 게 아니라 3년 이상이 되죠. 그러면 돼요. 둘 중에서 하나만 되더라도 농지가 돼요. 이게 만약에 3년 미만이면 안 돼요. 근데 3년 이상이잖아.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농지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임야랍니다. 임야. 그럼 일단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이걸 바꿔야 되는데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 경작이나 다능식물을 했답니다. 그럼 이건 농지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농지가 아닌 경우를 해설해 보면 제가 정리해놨어요.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우리 초지법에 따른 초지, 그렇죠? 그런 것들 하고 있죠. 5번. 농작물의 경작지에 설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서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의료원 정하는 그 부속시설 해당하죠. 40번. 농지 보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1번 틀리시면 할 말이 없어요. 동그라미 1번이 맞다고 체크하시면 할 말이 없다고. 왜? 지난번 2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한번 했어요. 그렇죠? 네. 자, 보시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1번 틀렸죠. 2번.
2번은 솔직히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거는 기본서 가지고 설명을 한번 했는데 암기장에는 없어요. 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물의 산업에 관한 시험이나 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요, 농업진흥구역 내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2번이 맞아요. 3번. 이거 3번도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용수원 확보, 수질 보존 등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농업진흥이 아니고 뭐 이게 바로 농업 보호가 되고 이게 농업진흥이 되잖아요. 진흥을 감싸고 있는 게 누구예요? 보호죠. 그래서 보호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앞에는 농업진흥구역, 뒤에가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돼요. 4번 시도의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항. 자 보세요.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국토계획법에 관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를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담당하는 사람? 국장이죠. 국장.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누구하고 협의해야 돼요? 농장이 아니고 국장이죠. 국장. 이걸 주관한 자가 국장이니까 국장과 협의한다. 그럼 국장하고 협의할 정도 되는 레벨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도지사예요? 아니잖아. 농장이지. 여기가 농장이지. 여기가 농장. 여기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되고 여기가 국장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5번 농지를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농지를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농지와 관계없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사용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걸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주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가 해당되는 아닌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돼? 허가받아야 돼. 아무리 일시적으로 복구한다 하더라도 허가받아야 돼.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군수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됐나요?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까지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